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자주 바뀐 이 세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세법을 문구를 봐도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국세청에 전화를 해도 설명을 들어도 어렵게 전화 연결되어서 설명을 들어도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특히나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관련해서 다양한 케이스들이 오고 있는데 참 너무나 이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분은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 하나 있고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고양시에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고양이가 고양시의 실제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죠.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 이렇게 세 개 구가 있는데, 그쪽에는 뭐 이제 삼성, 오능 쪽에 오피스텔도 많이 있고요, 또 아파트도 많이 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거주주택이 있고, 이거는 매수가에서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산 중에서도 좀 오르지 않는 지역에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요 2019년 7월에 3억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현재 시세가 5억입니다. 이거는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을 매수를 하고 취득을 하고 바로 그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거주주택이 거의 시세 차익이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이 단기 임대주택을 나중에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비과세 받는 게 아니야. 이분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거주했던 주택은 시세 차익이 없어요.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은 거주주택은 매도를 하면,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가 끝난 이후에 5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바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왜 시세 차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마지막 1주택으로 먼저 거주주택을 팔고 1주택으로 만들어서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되지 않냐, 이런 논리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없냐?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의 케이스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주주택이 양도차익이 없어. 이분의 질문입니다. 매도 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지 않냐? 주택임대사업자. 이것도 먼저 보면은요, 2019년 7월에 취득을 했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요 4년 단기다. 이거는 별 혜택이 없습니다. 사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자체가, 우리가 단기 같은 경우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야 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 지금 2주택이 된 거죠.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빼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정도 금액이면요, 두 개 합해도 거의 아마 공시가격이 6억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는 지금 이 상태에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도세죠.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이 취득가 등록한 이 단기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은데, 지금 이거는 2019년, 그러니까 즉 이 4년 단기에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후에 취득을 하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둘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게 이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85제곱미터 이하라든지 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한다면 취득세에 대한 혜택은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지금 시세라고 그러면 면적도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아무런 혜택이 없는 상황인데, 아마 뭔가 잘못 알고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분의 요지는요, 주택임대사업자 아닌 거주주택에 아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지금 시세 차익이 많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혜택을 보든 안 보든 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동안에 동시에 거주주택이 있는 이 주택은 연관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연관해서. 그러면 이런 동안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거주주택을 팔았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을 판 이후, 거주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비과세 요건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지금 시세 차익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고 등록했던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거는 이제 양도세 중과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안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절세를 해야 되느냐? 자,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거주주택을 매도합니다. 매도를 하면 어차피 이거는 양도세 중과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중과가 되더라도 거주주택은 양도세 중과 양도 차익이 없습니다. 해지를 해야 되는데 2019년 7월 달에 등록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죠. 자, 의무 임대 기간이 4년인데 이건 자동 말소가 되겠는데 2분의 1이 지난 시점에 그러면은 2021년 7월 이후에 자진 말소를 한다고 하면 혜택 받던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어차피 혜택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말소를 해도 혜택을 갖다 토해낼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분위기는 그 전에 해도 과태료라는 게 거의 안 무는 그런 지금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건 혜택 본게였기 때문에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지나면은요, 만약에 2021년 7월이 지나면은 이 혜택을 오히려 못 봅니다. 지나기 전에 자진 말소를 해버리면은 그냥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이거는요 임대주택이 아닌 그냥 일반 주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2017년 8일 대책 이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2년 실거주를 하면,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되고 나서, 고양시가 조정대상 지역이 되고 나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유만 해도 되는데, 비과세 받기 위해서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1주택이 되는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해지를 하면은 2021년 7월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하면 바로 이거는 2년 실거주만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 지역 내 2년 실거주 시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이거 2017년 8일 대책 이후에 했기 때문에 2년 실거주를 해야 되고, 자, 2년 실거주를 하면 9억 이하는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국세청에 전화해도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도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우리가 부동산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투자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세무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케이스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중에 일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1주택과 1주택 거주주택과 1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이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이 훨씬 더 시세 차익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 고민 상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이익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도 2분의 1이 지난 4년 단기임대주택 2021년 7월 이후에 자진 말소를 했다고 한다면 이 지금 두 번째 주택은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 전 거주주택을 판 이후부터만 비과세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가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시세가 2억 정도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지금 시세가 그 2억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얼마나 손해입니까? 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렇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메일과 문자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많은 분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